자, 대단원 한번 시작해볼게. 극한입니다. 자, 일단 뭐 새 출발하니까 또 가벼운 기분으로 출발을 해주면 좋겠네. 극한. 그렇지. 뭐 끝이 있으면 또 시작이고 하는 거니까. 자, 기본적으로 극한을 시작하기 앞서서 몇 가지 상식을 전달을 하려고 해. 우리 약속을 해야 돼. 약속할까, 약속. 흔히 말하는 데피니션입니다. 정의했다. 첫 번째, 무한대를 정의를 할 거야.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수. 세지고 있는 그 상황을 얘기를 해. 오케이? 뭐 예를 들면은 바닷가에 뭐 플랑크톤 개수라고 하면 개체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겠지. 맞지? 그러면 플랑크톤 개수는 무한대에 가깝게 계속 늘어나는 거야. 맞죠? 근데 바닷속에 있는 물 분자 개수라고 하면 그 개체가 플랑크톤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야. 맞지? 맞지? 그리고 우주에 있는 뭐 우주 먼지 개수, 헬륨 개수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겠지. 맞죠? 즉, 이 무한대라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무한대 종류에서도 세기가 있어. 더 큰 무한대가 있고 더 작은 무한대가 있는 거야. 알겠니? 즉, 무한대끼리도 뭐가 있다? 크기가 있다. 오케이? 무한대에서도 크기가 있다. 그리고 둘째, 방향이 있어. 방향. 이 방향이라는 거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부호가 플러스면 양의 무한대가 되고 부호가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무한대는 양수에 해당하는 무한대,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수에 해당하는 무한대가 되겠지. 되죠? 다음 0. 자, 이 0은 무한소에 해당하는 0을 얘기를 하고 있어. 엄청나게 0에 다가가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릅니다. 무한소는 0.00000000001. 그러면 0.0000000001을 무한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수를 무한소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아마 당분간 너네들이 힘들게 할 개념이 잡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무한소는 0이냐 물어보는 거야. 무한소는 0이냐? 오케이, 무한소는 0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자. 자, 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런 거 있어. 3분의 1은 0.3333333333333이지. 맞죠?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하면 1이 되고 1은 0.9999999999999가 된단 말이지. 맞지? 그러면 0.9999999는 1이냐 하면은, 자, 여기서 답은 yes or no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yes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은 0.0000000000000은 1은 0이라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그걸 구분하는 개념, 잣대가 생겨야 된다. 이해되니? 자, 예를 들어보자. 쌤이 컵라면을 하나 샀어. 대학생인데 가난해. 해서 매일매일 절반씩 쪼개서 먹으려고 해. 첫날 라면의 절반을 먹었어. 배불리 먹었겠지, 그지? 그리고 다음날 절반에 또 절반을 쪼개서 먹었어. 그러면 4분의 1 남았다, 그지? 그 다음날 또 절반을 잘라서 먹어. 또 절반을 잘라서 먹어. 계속 잘라서 먹으면 내가 무한대로 먹을 수 있겠네? 아니지. 배고파 죽겠지. 결국 남는 라면은 가루 한 티끌도 안 남을 만큼 먼지만큼 조그만 조각이 남아있겠지. 맞지?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야? 안 남은 거야. 사라지는 거야. 없다고. 없는 거잖아. 그건 없는 거잖아. 맞아. 그때 0.00000000001은 0인 거야. 0인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이 수식에다가 짤바리 가우스를 씌웠어. 가우스는
소수 버린 연산입니다. 자, 대수 때는 가우스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맞죠? 미적분 1부터는 가우스가 자주 나옵니다. 오케이. 가우스는 소수 버린 연산 또는 본인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0.999999999는 1보다 작잖아. 그러면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맞아. 근데 여기는 1이지. 갚아 달라. 이땐 다른 겁니다. 다른 게 맞아요. 이때는 다른 거야. 왜 안 나오니? 다른 거라고요. 다른 겁니다. 이해되니? 자, 그러면 0.000000000000001은 0이라 했는데 마이너스 0.00000000001은 가우스 씌우면 뭘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친구, 아니지, 0보다 작은 친구지. 0보다 작은 친구의 가우스 씌우면 뭐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돼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다음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이 친구는 0보다 작잖아. 그러면 얘보다 작지만 같은 정수는 마이너스 2라고. 이게 다르잖아. 가우스를 안 씌웠으면 0이었지만 가우스를 씌우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결론만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차이점이냐라고 하면 가우스라는 거는 이제 알아야 된다. 끊어진 그래프야. 가우스 X라는 거는 그림이 계란 모양으로 끊어진 친구야. 그림이 계란 모양으로 끊어진 친구야. 이 친구는 요거 경계로 이쪽에서는 요건데 이쪽에서는 요거라고 서로 다른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 그게 오늘 배울 내용이야. 오케이. 자, 일단 무한소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 자, 무한소는 0에 상당히 어떤 친구다? 가까운 친구다. 이 무한소도 방향이 있어. 세기가 있고 더 강하게 0으로 갈 수도 있고 더 강하게 더 약하게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적인 방향도 존재한다. 0 플러스도 존재하고 0 마이너스도 존재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는 약속이야. 어떤 약속을 할 거냐?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야. 약속했다. 너네들이랑 나랑 오늘 이 시간부터 약속을 했어. 물어보는 게 아니야. 증명은 간단하게 해줄게. 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 경분의 1. 수가 점점점 어때? 작아지는 거 이해되지? 맞지? 즉,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라고 정의한 거야.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건 수학적으로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서술형 적을 때도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이라 적을 수 있다. 됐지? 다음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입니다. 자, 0분의 상수꼴은 왜 무한대인지 봐봐. 0.1분의 1은 10입니다. 0.01분의 1은 100이에요. 0.001분의 1은 1000입니다. 자, 분모가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수가 커지는 게 확인이 되지. 맞지? 즉 0분의 상수꼴은 무한히 커지고 있는 수다라고 할 수 있어. 이때 0은 진짜 0이 아니라 무한소라는 거 강조합니다. 0으로 다가간 친구, 0.00000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야 돼. 무정한 힘이 될 거야. 잠이 번쩍 깰 겁니다. 맛은 없다. 야, 좀 졸린 사람 미리 얘기해. 이거 효과가 좋아. 근데 효과가 좋아. 맛은 없어. 근데 잠은 깨. 스트라이크. 이제 먹을 사람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래. 홍도라지 캔디. 집에 있으신 분이 사줬는데
목에 좋대. 그래서 한 개 먹어봤다. 맛이 겁나 없는 거야. 사람이 먹으라고 만든 캔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잠은 깬다. 아, 생각해. 약속했어요. 근데 이 무한대는 부호는 몰라. 붕어는 모른다. 무슨 말이냐면 양의 무한대인지 음의 무한대인지는 몰라. 오케이? 그거는 너네가 나중에 따져줘야 돼. 자, 본격적인 얘기 시작해볼까? 극한. 필기체로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종로 저기 하평 원장 만나가지고 면접 봤었는데 인강 찍는 학원 나와서 근데 그 원장이 나보고 이거 필기체 썼다고 욕하더라고. 이거 필기체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리미트 극한이라는 기호고 x를 어딘가로 보내겠다. 지금은 3으로 보내겠다 이 소리야. 3으로 보내버리겠다. 오케이? 그때 이 친구의 결과물을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해요. 결과물. 이 결과물은 y값이다. 누굴 보냈는데? x를 3으로 보냈을 때 또 시작이네. 습기 먹어서 그래. 습기 먹어서 그래. x가 3으로 보냈을 때 fx의 y값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fx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여줄게. 자, 그러면 x가 3으로 간다는 거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 첫 번째는 x가 3으로 요렇게 갈 수도 있지, 그지? 좌측에서 나갈 수도 있고, x가 어떻게? 우측에서 다가갈 수도 있어.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이 몇 개다? 두 개다. 맞지? 이때 좌측에서 다가가는 거를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우측에서 다가가는 방향을 우극한이라고 해. 다시 좌측에서 다가가는 거는 우리가 좌극한이라고 해. 정치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x가 좌측에서 다가간다는 건 3보다 작은 방향에서 다가온다는 거야. 되지? 그래서 작은 방향에서 다가온다는 거고, 이때 fx의 결과물을 좌극한 값이라고 해. 좌극한 값. 오케이? 그래서 좌극한이라는 거고, 이 친구가 좌극한. 좌극한의 결과물은 좌측에서 가리키는, 말을 잘 들어라.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야.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야. 함수값이 아니야. 화살표가 가리키는 지점이야. 내가 구멍을 냈지. 그래프에 구멍 내고 함수값을 여기 채워줬지. 이래도 좌극한 값은 달라지지 않아.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지점이라고.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y값이라고. 화살표가 그래프 따라가다가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y값이 좌극한 값에 현재 있다고. 됐니? 그러면 우측에서 나가는 거는 우극한. 좌우, 그지? 자, 이 친구는 3보다 큰 방향에서 다가가. 3 플러스, 요렇게. 3 플러스. 그러면 얘는 요렇게 가리키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y값을 얘기를 해. 선생님 똑같은데 왜 강조하시죠? 비교는 해야지. 그래서 지금은 똑같아. fx는 2를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언제 달라지는데? 라고 하면은 그림이 아작나면 달라지겠지. 그림이 뚝 끊어져 있으면 달라질 거야. 자, 달라지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 자, fx가 이번엔 이렇게 바뀌었어. 그러면 어떨까? 자, 좌극한은 좌측에서 다가오는 친구,
그래프를 따라가면서 좌측에서 다가온 친구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y 값이야. 오케이? 그러면 얼만데? 3이지. 맞지? 3이지. 근데 우측에서 다가가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누구 가리키려 이번에는 4를 가리키지. 맞죠? 갑니다. 다르죠? 맞지? 다르단 말이야. 아까는 같았잖아. 지금은 다르잖아. 오케이? 자,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합니다. 극한이 존재합니다. 알겠지? 좌우 극한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림이 뚝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좌우 극한은 서로 같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구멍 내도 이 지점에 대해서 좌우 극한은 같은 거야. 구멍 난 건 상관없어. 구멍 난 건 신경을 안 써. 알겠지? 너네 양말에 구멍 나면은 그냥 신을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양말이 반쪽으로 찢어져 있어. 그러면 신으면 안 되잖아, 그지? 얘는 구멍 난 거는 극한이 존재해. 오케이? 근데 그림이 뚝 끊어진 거는 쓰면 안 돼. 알겠지? 양말 신었는데 발가락이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니삭스도 아니고, 그지? 신으면 안 된다고. 끊어진 건 안 돼. 그러면 이때는 극한이 존재 안 해. 얘는 존재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쌤이 아까 수업 때 처음 얘기했던 그 밑밥을 이제 건져 올려야 돼. 0.00000001은 0이냐라는 질문에 이럴 땐 0이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오케이? 이럴 땐 안 된다는 거야. 안 될 수도 있어. 이럴 때가 언젠데 아까 가우스 얘기했지. 가우스는 그림이 실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우스 그래프 그려줄게. 필기해놔라. 가우스 그래프는 계란 모양입니다. 언제마다 끊어지느냐? 정수마다 끊어져. 이렇게 생겼습니다. 즉 이때는 x가 0.000001과 마이너스 0.000001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확인해볼까? 봐봐. 리미트 x가 1 플러스 가우스 x랑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가우스 x랑 서로 어떻다는 거야? 서로 다르다는 거야. 지금은 아까 우리가 논쟁했던 게 서로 다르다고. 지금은 달라. 왜? 1 플러스면은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 그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y값이 1이야, 그지? 이해돼? 근데 1 마이너스일 때는 이렇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y값이라고 늘 강조한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y값은 0이야. x 위는 y좌표가 0이니까 얘는 0이란 말이야. 다르지? 맞죠? 이때는 다른 거야. 이때는 어떤 거야? 같은 거라고. 이해돼?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래프상으로 그림이 이어져 있는 친구는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을 때 x에 3을 그냥 집어넣어도 된다. 같은 거다. 3.00000000과 3은 같은 거다. 어떨 때? 그림이 안 끊어지는 친구, 요런 친구 x제곱 플러스 2 너네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 2차 함수는 그림이 끊어져? 아니잖아. 요래 생겼잖아. 맞죠? 끊어짐이 없어. 그러면 x에 3 집어넣으면 극한값을 이렇게 적어도 무리가 없다는 거야. 좌우극한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없다고. 왜? 그림이 안 끊어질 건데 왜 따져봐. 약간 이런 거지. 너네가 버스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여권 내놔래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지? 신분증 검사 안 해도 되잖아, 버스를 타는데 그거 왜 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3 플러스 3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x 3을 대입해도 돼. 왜? 그림이 안 끊어질 거니까. 이해되니? 근데 봐봐. 요런 친구다. 자, 유리함수. 유리함수도 우리 어떤 걸 알고 있어? 그림이 안 끊어짐을 알 수 있어. 맞지? 이런 친구는 안 끊어지기 때문에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는 말과 그냥 x는 3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 이거야. 알겠어? 그러면 언제 좌우극한을 따져줘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그림이 끊어지는 친구들은 따져줘야 돼. 자, 미적분 1에서 그림이 끊어지는 타입은 크게 세 종류가 있어. 자, 그 친구들을 모아서 뭐라 부르느냐? 우리는 특이점이라 부릅니다. 자, 특이점 정리해 줄게. 자, 특이점은 극한 배울 때 특이점이 하나 있고요. 연속 파트 배울 때 특이점이 따로 있고요. 미분법 배울 때, 미분 가능성 배울 때 특이점이 따로 있어. 이국 신사가 다 다르다고 보면 돼. 자, 일단 극한에서 특이점은 첫 번째 조건부 함수입니다. fx가 x가 뭐 1보다 클 땐 뭐 2x, x가 1보다 작을 땐 x제곱, 이런 식의 조건부 함수, x의 범위별로 함수가 나눠져 있는 친구를 조건부 함수라 부르고 디크리트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의심해야 돼. 어디서? 정의역 경계선에서 의심해야 돼. 정의역 경계선에서 물어봐야 돼. 너 끊어졌니? 라고 물어봐야 돼. 물어볼까? 자, x에 1 대입하니까 얼마야? 2지. x에 1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다르지. 이 친구는 끊어져 있다고. 얘는 좌우칸이 다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런 친구는 물어봐야 돼. 좌우칸 어떤지를 따져봐야 되는 친구야.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따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인 거지. 됐니? 두 번째, 0분의 0꼴인데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0분의 0꼴인데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봐봐, x가 3으로 가면 얘 0이지, 얘도 0이지, 맞지? 둘 다 0, 0이가 됐는데 절대값이 한 개 있어. 오케이? 이 친구는 좌우칸 무조건 물어봐 줘야 돼. 이 친구는 그림이 끊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친구야. 알겠니? 얘는 꼭 물어봐 줘야 돼. 마지막, 너네 아는 거 가우스. 가우스는 이 안에 둔 게 정수일 때마다 그림이 끊어져. 얘가 정수일 때마다 그림이 끊어집니다. 그때마다 물어봐 줘야 돼. 물어봐 줘야 돼. 끊어졌니? 라고 물어봐 줘야 돼. 항상 끊어진다는 거 아니야. 물어봐야 된다는 소리야. 예를 들어보자. 봐봐. 가우스 x제곱이 있다. 이 경우랑 요 경우 볼게. 잘 봐봐. 쌤이 아까 이거 언제 끊어진다고 했어? 얘가 통째로 정수일 때 끊어짐의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땐 좌우극한이 중요해. 자, 그러면 x가 1로 갔다 하면은 요거 얼만데? 1이지. 맞지? 이 값이 1이지. 정수 맞지? 그러면 물어봐야 돼. 1 플러스일 때, 1 마이너스일 때 물어봐야 돼. 같은지 다른지 물어봐야 돼. 근데 얘는 4분의 1이지. 4분의 1 제곱하면 16분의 1이지. 16분의 1 정수야? 아니지. 뭐 안 물어봐도 돼. 그럼 답은 16분의 1에 대한 가우스값 쓰면 돼. 좌우극한은 나눌 필요가 없다고. 좌우극한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알겠습니까? 잘 봐. 처음부터 중요하다. 자, 극한 챕터에선 기본적으로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맞아. 좌극한과 우극한은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매번 물어볼 거냐 이거야. 너네 학원 왔는데 연필 들고 왔니? 뭐 들고 왔을 건데 또 물어봐. 책 들고 왔니? 공책 들고 왔니? 계속 물어봐. 아니잖아, 그지? 매번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고. 언제 의심될 때 애가 수업 시작했는데 책상에 아무것도 안 꺼내.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거려. 내 주위를 왔다 갔다 해. 대빵 뭐 안 들고 왔다는 거거든. 그럼 물어봐 줘야지. 뭐 안 들고 왔니? 라고 물어봐 줘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 물어보면 안 돼. 알겠니? 자, 서머리 요약한다. 좌우칸, 우칸이 같아야지만 극한이 존재하는 거는 맞다. 이해되지? 근데 항상 물어볼 필요성은 없다. 알겠지? 언제 물어볼 건데 이 3종 세트, 디크리트 펑션, 0분의 0의 절대값, 오케이? 가우스 그래프, 일 때만 물어보는 거야. 그 이외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 됐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은 극한값은 좌우극한을 나누지 않는다. 좌우극한은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 됐죠? 됐다. 자, 그러면요. 좌우극한을 안 나눈 친구들 한정으로 이제 내용 진행을 살짝 해볼게요. 첫날부터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 어렵게 한 단계씩 더 나아가 보자. 자, 극한은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림이 많은 그래프. 그래프는 x가 3으로 간 거는 x가 3인 상황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약한다. 보통 어떤 그래프? 우리가 배운 그래프, 경험적으로 아는 그래프, 무리함수, 유리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뭐든 간에 배운 그래프는 그림이 끊어진 거 배운 적 없을까? 그림 끊어진 거 배운 거 있어? 없어. 뭐 정근선 있는 거 빼곤 예외적이겠지. 맞지? 그래서 보편적인 타입은 x가 3인 상황과 같아. 근데 뭐 심플하게 예를 들면 x가 3으로 간다. 루트 x제곱 플러스 3이다 하면 그냥 루트 10이구나 하면 끝이라고. 그냥 x가 3인 거랑 진배 다름이 없다고. 고민할 게 아니야. 이거 대입 못하는 친구는 수업 그냥 안 듣는 친구야. 알겠지? 이건 대입 못하고 뽀복뽀복대고 있지. 사실 속에서 볼볼 끓어. 그러니까 1도 안 들었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데가 맞거든. 얘는 아무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 우리 3종 세트에 걸리는 것도 아니지. 맞지? x가 3에 대입하는 거랑 상황이 같단 말이야. 근데 요런 거는 아는 그래프지만 조금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 요런 거. 자, x가 3으로 간다. 근데 분모가 0이야. 분자는 1이야. 그지? 반응 좌측 상단 눈 올라가야지. 정의했어. 정의를 이미 했어. 왜가 아니고 정의를 했어. 그럼 눈이 여기로 가야 되는 게 맞지. 뭐 0분의 상수는 우리 뭐라 약속했어? 무한대. 부호를 따져줘야 돼. 부호 따지려면은 3 플러스면은 양의 무한대가 되고 3 마이너스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지. 부호적으로는 따져줘야 돼. 오케이? 근데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극한이 없는 거야. 이거는
무한대도 극한이 없는 거고요. 음의 무한대도 극한이 없는 거야. 극한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극한이 있다는 건 특정 숫자가 나왔을 때만 극한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그냥 답 적을 때 없다 하면 돼. X 치면 돼. 없다. 알겠니? 없다. 뭐 어떻게 없는지를 서술해라고는 보통 잘 안 시켜. 근데 아마 너네가 시험 기간 때쯤에는 여기 어떻게 극한이 존재 안 하는지는 나말로 병신 아니고서야 알 수 있으니까 지금은 크게 따지지 않아도 돼. 알겠지? 그냥 없다 적으면 돼. 무한대도 없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도 없는 거, 알겠지? 자, 해서 연속적인 그래프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 또는 아는 그래프는 그냥 대입하면 된다.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이걸로 끝날 거야. 정의한 부분으로 끝이 난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극한 파트에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이제부터 메인이 나와. 세 가지. 요거는 중급 내용이다. 첫 번째 내용 이제 출발한다. 부정형. 부정형이라고 하면은 아닌 숫자에 정할 수 없다. 그 결과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게 부정형이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이 부정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은 수업 맨 처음에 얘기했던 떡밥들이 살짝 이제 굴비처럼 나올 거야.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두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 세 번째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자, 미적분 1에서 다루는 극한은 3종 세트가 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누가 더 강하게 무한대로 가는지 서로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라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분모가 더 강하게 무한대로 가. 분모가 더 강하게 무한대고 분자는 액이 무한대야. 그럼 결국 뭐가 될까? 수천 조분의 100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어차피 뭐겠니? 0이겠지. 수가 작겠지. 다시 얘기하면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0 되는 거야. 반대로 분모가 작은 무한대고 분자가 큰 무한대면 얘는 그냥 무한대겠지. 그리고 무한대가 얘가 느낌이 비슷하면 이제 비등비등하겠지. 싸우겠지, 그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돼. 그럼 무한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크기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서 크기. 무한대의 크기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차수가 결정을 합니다. 차수. 무한대의 크기는 차수가 결정합니다. 오케이? 무한대의 크기는 차수가 결정합니다. 이 차수라는 거는 루트까지 포함한 차수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면 2차인데 루트 x제곱이면 1차인 거야. 루트는 2분의 1차다 참고로. 오케이? 그래서 루트까지 있으면 루트 포함해서 차수를 봐주셔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수가 분모가 차수가 크면 뭐가 된다? 0이다. 이건 증명하는 게 아니야. 분자가 차수가 크면은 얘는 뭐다? 무한대다. 분모 분자 차수가 같으면 분자 분모 차수가 같으면은 얘는 이제 따져봐야 돼. 뭐로 따지느냐? 최고차, 최고차 개수로 따져줍니다. 최고차 개수로 누가 더 어떻게 된지를 따져줍니다. 알겠죠? 자, 각각의 예시를 들어서 증명 한 번씩 할 거고요. 결과 한 번씩 볼 거야. 알겠지? 따라. 이제 오늘 밖에 더운가 보네. 에어컨을 2개 빵빵하게 틀어놨는데도 그닥 안 시원하다, 그지? 그렇지 않아요? 자, 봐. 분모가 2차야. 분자가 1차야. 답은 뭐다?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다. 답은 뭐야? 0이야. 이해되지? 이거는 그냥 읽는 문제야, 원래는. 근데 학교에서 뭐를 요구를 해? 서술을 요구를 하지?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똑같다. 이 세 개 타입 다 똑같다.
분모의 최고차를 나눠야 돼. 누구를? 분모의 최고차. 뭐를 나눠야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을 나눠야 된다. 됐어요? 즉 분모 분자의 x제곱을 나누라는 거야. 그러면 나눠주면은 어떤 모양이 되겠니? 1 플러스 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2 리미트 x 무한대. 자 그러면 나온다 이 정의 나온다. 무한대분의 상수는 0 무한대분의 상수는 0 1 플러스 0 분의 0이니까 답은 뭐다? 0이다. 오케이? 당연하지. 근데 분모가 차수가 더 크면 그냥 0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알겠니? 자 근데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해. 무한대에 7 빼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야 너네가 뭐 워렌 버핏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자. 통장에 초당 몇 천만 원씩 늘어나는 사람이야. 뭐 1억 원씩 늘어날 거야. 수천 조가 있으니까. 수십 조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여튼 간에 엄청나게 돈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한 7만 원 떨어뜨렸다고 하자 바닥에. 거지가 됐니?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신경도 안 쓸 거야. 뭐 소리가 나서 쳐다도 보겠지만 무한대에 7 빼도 달라짐은 없습니다. 무한대에 100을 빼도 1억을 빼도 달라지는 게 없다. 알겠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한대에 2분의 1 곱했다. 그럼 절반의 무한대가 아니고 이것 또한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에 100분의 1을 곱했다. 여전히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배로 무한대를 쪼그라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한대는 차수만이 얘를 터치할 수가 있다. 자, 결론만 얘기한다. 분모 2차, 분자 1차. 답은 뭐? 0. 잃는 거야. 푸는 문제가 아니고 리딩이라는 거야, 요거는. 다음. 뭐 시덥잖은 얘긴데 답은 뭐다? 분모 1차, 분자 2차. 답은 뭐다? 무한대다. 맞지? 무한대다. 얘는 무한대입니다. 풀 필요가 없다. 잃는 용이야. 무한대다. 답은 어떻게 적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무한대다라고 적어주면 된다. 다음 이제 분모 분자 차수 같은 거. 자, 분모 분자가 이제 각각 몇 차 몇 차입니까? 2차 2차지. 2차 2차야. 2차 2차. 자, 기본적인 얘기를 해줄게. 너네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세? 아마 보편적으로 엄마가 셀 겁니다. 그죠? 엄마가 뭐 하자면 아버지의 의사결정은 보통 필요 없잖아. 그지? 뭐 비싼 얘기야. x제곱이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x제곱보다 작은 차수는 얘네들은 힘이 없습니다. 없는 거랑 똑같아.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부분은 미적분 2까지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이 나머지를 다 결정하니까 나머지는 없는 존재인 거야. 그럼 누가 결정해? 얘네들이 결정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뭐만 남아야 돼? 2만 남아야 돼. 요약하면 최고차 개수만 남습니다. 최고차 개수만 남아요. 즉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는 누가 결정한다? 최고차 개수가 남는다. 이때 최고차 개수 읽을 때 주의사항이 있어. 루트 있으면 루트 포함으로 읽어야 돼. 예를 들어 볼게. 잘 봐 얘들아.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3x가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몇 차입니까? 1차죠. 분자도 1차지. 선생님 이거 2차인데요? 아니고 루트가 있으면 1차야. 루트는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1차입니다. 그러면 1차, 1차, 1차. 그러면 1차, 1차, 1차의 최고차 개수를 따라주면 된다고. 루트 2, 3, 1 따라주면 된다고. 그럼 답은 뭔데? 루트 2 플러스 1분의 3이 된다. 이런 말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를 따라줄 때는 루트 포함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됐니?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느 정도 인지됐지, 그지? 책 좀 살짝 보고 갈게. 자, 페이지 25페이지 잠시 봐줘. 페이지 25페이지 잠시 봐줘. 자, 1번 집중해라. 빨리 간다. 1번 답 뭐? 2차분의 2차니까 최고차 계수 따면 되지. 답 3분의 2. 이해돼? 2번 분모 2차 분자 1차. 답이 뭐다? 0이다. 3번 분모 1차 분자 3차. 뭐다? 무한대다. 확인되지? 4번 분모 1차 분자 1차. 최고차 계수 따면은 1분의 1이다. 됐어요. 선생님 밑에 풀이가 있는데요. 노노. 풀이는 증명 포함한 거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다? 리딩이다.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지금은. 개념을 이해를 해. 알겠어?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뭐가 결정한다? 분모 분자 차수가 결정한다. 됐지? 다음 5번부터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살살 넣어보려고 하는데 자 봐라. 문제 살짝 바꿔볼게. 칠판에 있는 문제 살짝 바꿔볼게. x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은 계수를 딸 때 부호 실수를 해. 부호 실수를 해. 그래서 우리는 치환이라는 걸 할 거야. 보통 이 상황에서는 우린 치환을 해서 그 부호 실수를 없애려고 해. 어떻게 치환을 하느냐? 마이너스 x를 따라줘볼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지 봐봐.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넣으면 t가 무한대로 가게 된다. 요 소리인 거지. 이해됩니까? 즉 치환을 하니까 리미트 t가 무한대가 되고 루트 2t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t에 3t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예쁘게 정리가 돼서 최고차 계수들을 따라주면 되겠지. 얼마? 루트 2 빼기 1 3 그래서 루트 2 빼기 1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다? 치환을 하기로 했다. 까먹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자 여기까지가 베이스 단계고요. 다음 단계 한 개만 더 넣을게. 자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단독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거 쉬운 거에서 다 맞추겠지. 예전에 이런 적 있다. 진고에서 학교쌤이 이런 개념 위주로 문제를 냈더니 그때가 아마 최초였을 건데 1등급이 13명까지였나? 그랬을 거야. 근데 100점이 17명이 나온 거야. 그 선생님 교장쌤한테 끌려가서 욕 처먹고 난리 났었는데 여튼 간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요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하나의 조건으로 나옵니다. 하나의 조건. 하나의 조건으로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안에 작은 조건 있는 리딩용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봐봐, 안 어렵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3이래. 그러면 우리는 리딩을 하는 거야. 아, 결과물이 3이 나왔으니까 분모 분자 차수는 같겠네. 그리고 분모가 2차네. 그럼 분자가 뭐다? 2차네. 근데 최고차 계수가 얼마네? 3이네.
즉 fx는 뭐식이다? 3x 제곱 땡땡땡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한 가지의 그냥 리딩 과정인 거야. 알겠어? 자, 요번엔 쌤이 조금 변화를 줘볼게. 표정이, 여러분들 표정이 이제 좀 심심하니까. 잘 봐라. 보통 이러면 애들이 조금 슬픈 표정이더라고. 자, 어때? 달라진 게 요거 하나 들어갔는데 아예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해. 자, 봐봐.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3이 나왔어. 분모가 2차야. 그럼 분자도 2차여야 돼. 그랬더니 이제 fx가 뭐 x 세제곱을 가지면서 2차식이 돼야 되면서 뭐 이제를 싸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얘는 그냥 한 개인 거야.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지 마. 얘가 한 개고 얘가 그냥 3x 제곱 땡땡땡이라고 아까랑 똑같이 보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누가 뭘 가지고 뭐 이양하고 뭐 자시고 저시고를 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그냥 2차식이야 최고차 계수가 3인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여기에 뭐가 있든 없든 고민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약간 이거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거에 속는 거야. 그러지 말라고. 그냥 여기에 뭐가 들었든 얘가 무한대니까 얘가 3이니까 얘는 3x 제곱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끝인 거야.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맞습니다. 자, 3종 세트 중에 하나 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클리어. 다음 무한대 빼기 무한대 두 번째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약간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앞에 코끼리와 뒤에 코끼리가 서로 줄당기기를 하는 거야. 영차 그지? 근데 알고 보니까 앞에 코끼리는 조그만한데 코끼리 같다 그지? 자, 조그만한데 뒤에 코끼리는 알고 보니까 매머드야. 겁나 커. 그러면 누가 이기니? 매머드가 이기겠지, 그지? 맞죠? 매머드는 코끼리보다 한 5배 큽니다. 엄청 커요. 뭐 티라노사우루스랑 싸우는 거 한번 봤을 겁니다. 여튼 간에. 그러면 앞에 무한대가 이기는 거야. 그럼 양은 무한대가 이기는 거야. 뒤에 코끼리가 이제 졌어. 고래가 왔어, 고래. 고래밥에 있는 고래는 아니야. 여튼 고래가 있어. 웃기는 내 그림솜씨 지금 읽는 거야. 아니구나.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한다. 고래가 있어. 그럼 고래가 이길 거 아니야, 그지? 쉽게 얘기를 하면 앞덩어리, 뒷덩어리가 차수가 큰 쪽으로 줄당기기는 이길 거야. 맞아. 앞덩어리가 차수가 크면 무한대, 양의 무한대. 뒷덩어리가 차수가 크면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지. 간단하지? 맞지? 자, 그러면 서로 이제 동등해졌어. 코끼리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동등해졌어. 즉 차수가 같다. 근데 차수가 같아도 조건 하나 더 있다 얘는. 조건 하나 더 있어야 싸움이 돼. 최고차 계수도 같아야 돼. 차수 계수 둘 다 같아야지만 얘는 싸움을 할 가치가 생긴다. 알겠니? 그러니까 앞덩어리와 뒷덩어리가 차수와 계수가 서로 다르면은 얘는 싸움 자체가 무의미해. 붙여볼 필요가 없어. 흥미가 없는 거야. 출제도 안 돼. 자, 무슨 말이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앞에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빼기 x가 있다 치자. 그러면 얘는 이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얘도 몇 차식이야? 1차식이지. 맞아요? 그러면은 앞덩어리 뒷덩어리가 어때? 차수가 같지? 맞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같지?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풀 가치가 생기는 거야. 만약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풀 가치도 없는 쉬운 문제라 이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 됐어. 이제 이거 두 개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뭐 해야 되느냐? 유리화를 해줘야 돼. 왜? 이 싸움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1을 생성을 해서
분모 분자의 현례식을 곱해줍니다. 현례식을 곱해주자. 됐나요? 그러면은 이제 합차되면서 뿅 계산될 거고 뭐만 남겠니? 2x 플러스 1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 그러면 리미트 x 무한대로 가면은 이제 뭐가 됐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다시 됐지? 맞아. 이 친구는 유리화를 하면 원형으로 돌아간다. 뭐를 하면? 유리화를 하면 원래 초기 형태로 돌아갑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정적계수 따주면 되지. 1 더하기 1분의 2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참고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야매 풀이가 있어요. 야매 풀이. 시계 푸는 풀이가 있는데 인강에 많이 싸돌아다녀요. 그거 아직 하면 안 돼. 아직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학기 중에 그 풀이 쓰는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지금은 이 연산을 배워야 돼. 알겠지? 지금은 배워야 될 것 조금 더 베이스 탄탄하게 하고 우리 진도 부분을 사실 적분 끝까지 돌 생각은 아니거든. 4주 동안 여름방학 끝까지 적분 활용은 안 들어가고 정적분까지 끝낼 예상이야. 그러니까 미분을 잘하면 적분은 따라와. 미분을 못하니까 적분을 못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미분에 힘 다 주고 복습 시간이 템포가 생기면 이런 자잘한 팁들 알려줄게. 이렇게 하는 팁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이해됐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뭐를 해서 푼다? 유리화를 해서 푼다. 유리화를 해서 푼다. 근데 언제 유리화를 해서 푼다? 분모분 이제 앞덩어리 뒷덩어리 차수가 같고 그리고 최고차 계수가 같을 때만 푼다. 알겠지? 자, 그러면 난이도를 살짝만 조정해서 중급 레벨링으로 한번 고쳐볼게. 보세요. (1단계) 시작해볼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형에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얘가 3종 세트 중에 어떤 친구냐는 거야. 3종 세트 요거밖에 없다 얘들아.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0분의 0분. 당연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 거 인지했지. 그러면은 뭐를 지켜줘야 돼? 그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 앞덩어리 뒷덩어리 차수와 개수와 같아야 돼. 잠시만. 이거 C 있어야 되는데 C 지워버렸다. 쏘리. 앞덩어리 뒷덩어리 차수가 같아야 돼. 자, 앞덩어리 차수 몇 차입니까? 1차지. 맞지? 그럼 얘도 뭐여야 돼? 1차여야 돼. 그 말은 뭔데? B가 0이라는 거야. 맞지? B가 0이라는 거야. 잘 가. 됐지?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 최고차 개수가 같아야 돼. 최고차 개수가 같아야 돼. 우리 애들 내가 다 집에 보내버렸네. 안 되겠다. 힘내자. 힘내 얘들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초반에 너무 많이 시간 걸렸다. 자, 얘가 뭐야? 루트 2지. 그러면 C도 뭐 해야 된다? 루트 2여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풀어야 돼? 유리화해서 풀면 A가 나오는 거지. 얘가 중급 단계. 오케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리화하면은 날아갈 거 날아가시고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으니까 최고차 계수 따라줘야겠지. 요렇게 최고차 계수라는 거는 1차 계수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2 플러스 루트 2 분의 뭐 A 그래서 A는 10루트 2 되겠네요. 됐지? 중급 난이도입니다. 이거 중급 난이도. 아마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극한 처음부터 정리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미적분원 숙제가 없어요. 오케이? 없고 다른 숙제가 있을 겁니다. 다음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분모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리미트 x가 뭐 2로 갔다 라고 하면은 요런 상황이 0분의 0꼴이거든. 쉽게 얘기를 하면은 x가 2로 가면은 x-2 때문에 분모가 0 된 거야. x가 2로 갔기 때문에 x-2가 0이 된 거지. 이때 우리 x-2를 뭐라 부를 거냐? 영인자라고 부를 거야. 0이 되게 한 원인이다 라고 해서 영인자라는 단어를 쓸 거야. 오케이? 이때 영인자가 기억해라. 분모 분자에 동등하게 있어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 만약에 분모의 영인자가 더 많으면 그러니까 극한이 존재 안 하는 일이 생겨. 다시 얘기를 하면 봐봐. 이 친구도 분자 인수분해 하면은 봐봐요. 영인자가 있어 없어? 여기에 있지. 여기도 영인자 있지. 맞지? 영인자가 약분돼서 뭐만 남아? x 플러스 2만 남는 거고 x가 2로 가면은 얘는 4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다시 얘기를 하면은 x가 2로 가면은 x-2가 영인자야. x가 1로 가면 x-1이 영인자야. x가 3으로 가면은 x-3이 영인자고. 오케이? 이 영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친구야. 소거돼야 되는 친구입니다. 알겠어? 소거돼야 되는 친구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소거를 시킬 때 당연히 분모에 있는 영인자는 모두 다 없어져야 되는 거지. 다시 얘기하면 분모 분자에 얘는 영인자가 소거돼야 되는 거고 영인자의 개수 자체가 동등해야 돼. 기본적으로. 아니면 분자가 더 많거나. 근데 분자가 더 많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봐봐. 리미트 x가 1로 갔다. x-1의 제곱분의 x-1의 제제곱이면 얘는 약분 다 해도 1 대입하면 0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극한값이 0인 거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근데 0이 아닌 숫자가 나왔다는 상황은 보통 영인자 개수가 어때야 되냐? 동일해야지만 극한값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가 있어. 오케이? 해서 쌤이 아까 이런 얘기한 거야. 영인자가 분모 분자의 영인자 개수가 본질적으로 같아야지만 이 극한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든다라고 한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한다. 분모 분자의 영인자를 비교했을 때 분모의 영인자가 더 많으면 안 돼. 이거는 극한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근데 분모 분자 영인자 개수를 비교했을 때 분자가 많으면 무조건 0 돼버려. 이거는 0 돼버려. 약분 다 하고도 분자의 영인자가 남아버리기 때문에 0 돼버린다고. 이러면. 근데 분모 분자의 영인자 개수가 같으면은 0이 아닌 수가 나올 수 있다는 개념을 잡았습니다. 됐죠? 자, 일단 오늘 첫날이고 해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안 했는데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한 게 이 정도다 얘들아. 그거는 알고 있어야 돼. 이제 먼 길을 가야 돼.
다음 시간 첫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큰 대생을 그릴 건데 어렵겠지만 우리가 대수는 몰라도 미적 1부터는 수능 대생을 바로 방학 때 만들어야 돼. 수능 틀을 바로 세워야 돼. 그러니까 내신용 풀이, 수능형 풀이를 1학기 때 나눠서 했잖아. 급하니까 우리가. 근데 수능형 풀이를 최대한 많이 끌고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요번 시험 같은 상황에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전형적이지 않고 학교생이 좀 응용해서 문제를 출제를 냈을 때 거기에 대응을 좀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조금 더 어렵게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숙제 공지합니다. 강의는 숙제 없다. 아까 받은 프린터만 하시면 되고, 대수 시험 다들 쳤죠? 이거 공부 끊으면 안 돼. 공부 끊는 순간 너네들 숨줄이 끊어지는 거야. 솔직히 남학생들의 이점은 여학생들보다는 수능에서 강점을 나타내는 게 이점이야. 그러니까 수능에서 내신 등급 컷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바라보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대수를 이어서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숙제 나갑니다. 쌤 사세요. 인터넷으로 사면 안 돼, 얘들아. 서점 가서 사. 바로 사. 알겠지? 바로 사. 하루에 50문제. 하루에 50문제. 하루에 50문제입니다. 이거 사이즈. 솔직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네가 수능에서 싸울 친구는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야. 재학생은 등급 분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하지. 1등급이 인원이 적지. 2등급이 그 다음이지. 3등급이 센터고 4등급, 5등급 뭐 요래 돼 있긴 해. 이렇게 돼 있긴 하지, 그지? 맞지? 너네들 경쟁자는 얘네들이 아니야. 재수생이야. 재수생은 상위에만 포진되겠다. 왜? 걔네들만 재수하니까. 그럼 걔네들은 수능 공부 언제 하는데? 재수생은 수능 공부 언제 하는데? 지금 고3이 돼서 해. 지금 고3이 돼서 이제 걔네들 이제 자릿수리 해보자, 쌤 해보자 하면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너네는 겨울방학 때 하려고 해. 되나?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어. 걔네들 수능 준비할 때 같이 출발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대수를 끊으면 안 돼. 알겠지? 요거 너네가 50문제씩 못 지키면은 쌤이 뭐 잔소리나 하겠지만 뭐 멱살 잡고 잔소리하는 타입이 아니라는 건 알잖아, 그지? 내가 악마가 되면서까지 너네 보고 나는 좆대 이래 안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치만 놓치면 안 된다는 티적인 발언을 해줄게. 지금 안 하면 망해. 수능은 없어. 지금 해야 해. 그럼 또 안 해오면 선생님이 또 옆에서 아예 기운 내라고 또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되지 라고 할 건데 안 돼. 왜 안 된지 알아? 너네 학기 중에 대수 할 거니? 안 할 거잖아. 여기 학기 중에 대수 자신 있게 분기적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수학 2과목 치시는 분들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하셔야 돼. 지금. 알겠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에 친구 애들은 뭐겠지? 기숙사 애들은 봤을 때 300문제가 풀려 있어야 돼. 몰아서 풀지 마. 공부하는 거 의미 없다. 제발 몰아서 풀지 마. 몰아서 수학하는 날 100문제 이제라서 하지만 진짜 처음 안 된다. 잘라서 풀어. 알겠지? 잘라서 풀어. 둘째, 단원 마디 점프하지 마. 지수 풀었다 로그 풀었다가 홍길동이야 뭐야. 이씨 처음부터 풀어. 알겠지? 처음부터 푸세요. 알겠죠? 처음부터 50문제씩 잘라서 푸시고. 둘째, C단계 몰아서 풀지마. 정신건강에 해롭다.
C단계 보면은 유형 번호가 적혀져 있다. 유형 번호 풀 때 C단계 맞춰서 풀어. 알겠어? C단계 50문제 풀 때는 아이씨 이거 어려운 거니까 자체 휴강 때리지 말라고. 오케이?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 잔소리 기다려줘서 미안한데 답지 보고 푼 친구들은 당일 복습하세요. 당일 답지 안 보고 풀어봐봐. 풀리나? 왜 안 풀리고 넘어가려고 해? 답지 보고 푼 사람은 당일 자기 전에 답지 본 문제 복습해. 안 보고 풀리지 않으면은 답지 본 게 무슨 소용인데. 답지 보고 풀었으면 바로 안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자기 전에 답지 안 보고 풀어야 된 거야. 안 됐으면 다음날 다시 해. 자기 게 안 됐는데 왜 자꾸 넘어가? 또 다음 하지 말라고. 자기 게 안 됐으면은 되려고 가져가야지. 이제는 너는 안 해도 되는 문제 이런 게 없어. 됐지? 한 개 더 남았네. 수능이 안 나오는 상용로가 안 푸셔도 됩니다. 이건 좋은 소식. 오케이? 원리 학계 안 푸셔도 됩니다. 됐죠? 활용 문제, 문장제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즐겁지, 그지? 그거는 안 해도 돼. 됐죠? 그래서 그런 거는 배제하고 가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마치자. 고생했다. 태우랑 기원이 꼭 수업 듣고, 기원이 들으려나?